네,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운동하셨나요? 독서하셨나요? 칭찬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게 칭찬입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이의 성적 때문에 아이가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강한 생각 때문에 아이가 하고 있는 지금의 모든 공부의 모습들, 분량과 횟수가 탐탁치 않으실 거예요. 만족스러워요. 저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제 기대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는걸요. 라고 하는 부모님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랑 공부 분량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지 않는 아이 때문에 실랑이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거나 적게 하려고 하거나 잘 하던, 곧잘 하던 아이가 안 하기 시작을 하고 줄이려고 하고 소위 말하는 좀 뺀질거리거나 지쳐 보이거나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좀 약간 장담 해보자면 11월, 12월이 되면 그런 친구들이 유독 많이 눈에 띕니다. 1년이 끝나가는 이 시기 부모님들도 마음이 어수선하실 텐데요. 아이들도 비슷해요. 뭔가 끝나가는 느낌, 대충 하고 싶은 느낌, 그리고 빨리 새해가 되어서 새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곧잘 해오던 아이들도 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시기가 11월 그리고 12월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아이들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말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시키니까 그냥 하기는 했는데 시켜서 했는데 도저히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버티다 이제는 너무 하기 싫고 힘들다라고 표현을 이제 한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나름 자기 의지도 있고 또 부모님께서 도와주니까 으쌰으쌰 해서 같이 왔는데 지친 것일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라고 하죠. 자,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사람은 원래 자의에 의해서 하든 타의에 의해서 하든 하다 보면 지쳐요. 번아웃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고요. 뭐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생각 드시죠? 뭘 했다고 지쳐요? 겨우 문제집 몇 장밖에 안 풀었어요. 얘 공부 별로 안 했어요. 이제 조금 시켜보려고 하는데 벌써 지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옆집 아이들 보면, 다른 아이들 보면 지치지 않고 꾸준히 몇 년간 쭉쭉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지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잘 말을 듣던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아이의 그런 모습들을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휴식은 전략입니다. 월드컵을 맞이하여 손흥민 선수가 카타르에 도착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대하죠. 자, 그런 손흥민 선수가 숙소로 가서 쉬지 않고 바로 경기장으로 가서 바로 훈련에 돌입해요. 정말 짐도 풀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훈련장으로 가는 거? 네. 전략인가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망하는 거죠. 네. 오랜 비행 끝에 쉬어야죠. 일부러 쉬는 거죠. 쉬어야 나가서 훈련하고 훈련을 할 수 있고 컨디션을 제일 찾아야 다시 가서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을 공부한다고 할게요. 대부분 그러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공부에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12년이라고 한다면 그 시기 중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기는 길어야 6년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짧게는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12년 중에 6년, 짧게는 3년이라고 한다면 그 시기가 초등이어야 할까요? 중고등이어야 할까요? 고등이어야 할까요? 우리 어머님들 초등 때 6년 내내 열심히 하고 중고등 때 그만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죠. 물론 알아요. 가장 바라는 거.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12년 내내 한 번도 지치지 않고 쉼없이 달리길 원하시죠. 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간혹 있어요. 아주 간혹.
꾸준히 열심히 하고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꾸준히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의 남다른 의지와 강한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남다른 모습으로 가는 아이가 있지만 지극히 일부고요. 대부분 친구들, 모든 우리가 낳은 평범한 모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12년 중에 일부, 자기가 좀 강한 친구들은 6년 이상, 보통의 친구들은 6년 이하, 길어야 한 4, 5년 정도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스퍼트를 내서 공부를 해요. 그걸 초등에서 하실래요? 중고등에서 하실래요? 선택하세요. 설마 초등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중고등은 안 해도 되니까 초등에서 확 자기의 최선의 스퍼트를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웃풋, 즉 결과, 즉 소위 말하는 성적. 인생의 최고의 성적이 초등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등이에요? 고등이에요?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국 최상위권으로 해가지고 12년의 시간을 마치는 사람은 우리 집에 없다고요. 저희 집에도 없어요. 없으니까 선택해야 돼요. 그 시기가 초등이냐, 중등이냐, 고등이냐. 초등 때 아웃풋이 안 나와서 막 아이를 몰아붙여서 분량과 횟수에 조금도 쉼을 쉬지 못하고 조금도 줄이거나 조절하지 못한 채로 막 달려요. 애를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초등 6년 내내 막 최고의 아웃풋을 막 뽑아내요. 좋습니다. 얘는 이제 지쳐요. 정말 지쳐요. 중고등 가서 자기도 열심히 하고 싶고 자기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초등 어머님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12년의 마라톤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시작 안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몸 풀고 있는 거예요. 몸 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몸을 더 잘 푸는지, 누가 더 일찍 와서 앞쪽에 서서 몸을 푸는지를 경쟁하나요? 몸 풀고 나면 알아서 다 출발선에 모여야 돼요. 그런데 몸 풀 때 앞쪽에 가서 몸 푼다고 더 몸이 잘 풀리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몸 풀고 내 단단한 체력 준비하고 밥 못 먹었으면 밥 먹고 와야 되고요. 잠 못 잤으면 좀 더 자야 되고요. 애 기분 안 좋으면 내 기분이 좀 더 좋아져야죠. 그래야 출발했을 때 내 정상 최고의 컨디션으로 달릴 수 있는데 우리는 마치 마라톤을 벌써 시작한 것처럼 마라톤이라고 여기지도 않으시죠? 네, 초등 1년짜리 단기 100m 달린다라고 생각하시죠? 그 정도로 아웃풋에 대해서 너무나 압박을 받고 계세요. 초등 때 1학년 때 뭔가를 했으면 2학년 때 아웃풋이 나와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학년 때 뭔가를 했으면 고학년 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올해 한 3달 어디 갔으면 무슨 수업을 받았으면 4달째에는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아웃풋은 지극히 일부이며 아무것도 좌우할 수 없고요. 아웃풋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선택하세요. 초등 때 아웃풋 보실래요? 고등 때 아웃풋 보실래요? 우리 요즘 뉴스 틀면 매일 수능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 실력, 최고의 실력이 초등 때 나와야 되나요? 고등 때 나와야 되나요? 계속 넓게 보셔야 돼요. 길게. 근데 저도 초등 때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등에 와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초등 시기는 다분히 이런 것이었구나. 나는 이제 중등에 집착하지 말고 고등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나 절감하면서 초등 때 초등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나 같은 욕심은 많고 불안해하면서 막 아이를 어떻게든 후달겨서 한 장이라도 더 풀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어머님들이 너무 안타깝고 무엇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어머님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번아웃 지쳐버려서 중고등 때 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그렇게 될까봐 아이들이 너무나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에 태어난 평범한 정도의 의지와 공부머리를 가진 아이들은요. 네, 초등부터 밀어붙여서 고3까지 쭉 그 열정과 텐션과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점점 더 공부 분량 늘리고 점점 더 의지가 강해지고 점점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대화를 계속해 주시고요. 아웃풋 역시 초등에서 어떤 종류의 아웃풋이든 그게 이 아이의 고3 때 실력과 비례할 수 없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점점 더 올라가는 수준의 성적과 아웃풋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공부하는데 애가 막 미치려고 그래요. 주 1회로 괜찮아요. 2장을 푸는데 미치려고 그래요. 1장만 풀어도 돼요. 애가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엄마는 하루라도 안 하면 불안해요. 이건 엄마 마음만 다스리면 되는 문제예요. 아이가 그러면 공부를 다 내려놔요. 공부를 내려놔도 독서는 붙들고 계시면 일단 얘는 뒤처질 일은 없습니다. 독서 플러스 공부까지 착착착 해가면 너무 좋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아이가 점점 더 많이 하고 점점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무엇을 얼마나 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11월, 12월은 원래 힘들다. 지금 많이 실랑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시는 분과 그냥 무조건 불안하니까 밀어붙이는 엄마로 나뉘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실랑이 그만하시고 좀 풀어주세요. 근데 그냥 풀어주지 마시고요. 풀어줄 때는 생색을 내셔야 돼요. 엄마의 마음에는 사실은 이거 계속 이렇게 쭉쭉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너가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또 지금까지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느라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또 겨울방학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마냥 놀 수 없잖아. 그때 또 열심히 해보기로 하고 우리 11월 혹은 12월 한 달 동안에는 조금 내려놓자. 어디에서 내려놓을지는 너가 결정을 해. 영어를 내려놓을래? 수학을 내려놓을래? 5일 하던 거를 몇 번으로 줄여볼래? 2장 풀던 걸 어디까지 줄여볼래? 줄여도 괜찮아. 너가 결정해. 그렇게 하시고요. 다가오는 겨울방학 길 거잖아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정말로 많은 도약이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기대하면서 계획을 함께 짜 가시는 거예요. 엄마, 나 그럼 너무 힘들었으니까 연산 이거 맨날 하던 거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나 방학 되면 맨날 할게요.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 대로 자기들도 얻고 나면요. 마냥 그렇게 놀고 막 저는 막 잘됐다 엄마 나 지금부터 아예 안 할 거야. 이런 아이들 별로 없어요. 네, 아이들이랑 협상해서요. 지금 2보 아니 1보 후퇴 하셨다가 방학 때 다시 2보 전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에서도요. 함께 겨울방학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챌린지, 엄마 챌린지, 아이들 챌린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시고요. 지금 막 날 추워지고 학년 끝나가고 막 어수선한 이런 분위기에서 월드컵 다가오죠. 크리스마스 다가오죠. 이런 분위기에서 막 한 장 못 풀었다고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속상해하고 애 혼내고 애 울고 짜고 이거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믿으세요. 아시겠죠? 초등 때보다 중등 때 더 많이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